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안 죽지도 않고 죽음을 좋아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고 할 때는 죽음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를 더 달릴 수 없도록 고장 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을 망치로 때려버리든지 타이어에 구멍을 내버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차를 절대로 고장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조심해서 쓰면 오래 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질문자가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개인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게 큰 고통이지만 나를 떠나서 세상을 보면 죽음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나무 이파리가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떨어지듯 이 세상 모든 현상과 같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사로잡히면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 되게 마련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 시간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초마다 수천 명이 죽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의 문제가 아닐 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낙엽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뭇가지가 아무리 부러져 떨어져도, 산에 있는 벌레나 짐승들이 아무리 죽어도 그게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연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죽음 자체는 큰일이 아니에요. 질문자는 지금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마치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죽으면 돼요. 그런데 목을 매달거나 칼로 찌르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내가 나에게 일부러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사는 동안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자유롭고 행복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암이라는 것도 의학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해서, 즉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몸의 세포 중에도 매일매일 돌연변이, 즉 세포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세포 하나만 변이를 일으킵니다. 세포의 수명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그 세포가 죽으면 변이도 사라져요. 그러나 계속 증식을 하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문제가 되죠. 그런 돌연변이가 위의 세포 중에 생기면 위암이 되고, 폐에서 생기면 폐암이 되고, 피부에 생기면 피부암이 되고, 간에서 생기면 간암이 됩니다. 지금은 그 돌연변이가 다른데 전이되지 않도록 잘라내 버리거나 레이저로 더 이상 변이를 못 일으키도록 중지시키는 방법을 통해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급성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빠르게 번식하는 게 있고 번식 속도가 더딘 것이 있는 것과 같아요. 전이 속도가 빠른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암의 경우 요즘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했다면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한 10년이나 20년 더 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이가 20살 정도라면 10년이나 20년을 더 산다 해도 좀 일찍 죽는 편에 들어가겠지만 60세가 넘었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 치료에서 보면
전이가 아주 빠른 암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10년 이상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나을까요? 내 마음이 불안해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할수록 변이가 덜 일어나고 전이 속도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좋고 병도 늦게 진행되니 좋아요. 내가 조급해하면 할수록 전이도 빨라지고 나도 살아있는 동안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익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심장에 혈관이 하나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스텐트를 박는 시술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시술을 안 받고도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질문자처럼 이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내 병을 모를 때는 모르니까 무리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병을 아니까 조심해서 행동하면 돼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말로는 죽을 때 되면 죽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지면 병도 빨리 전이 되고 나도 매일매일 괴롭게 살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고 하기 어려워요. 너무 오래 살면 연금 문제며 노인성 질환 관련 지출 등 사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그 사회는 성장률이 떨어져요. 이를 두고 개인만 노쇠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도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래 사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60세까지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60세는 조금 아쉬우니까 70세 정도로 잡더라도 그 나이를 넘었다면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나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좀 더 하고 죽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불안하면 안정제를 드세요. 안정제를 안 먹어야 좋은지 먹어야 좋은지 따지지 말고 도움이 되면 그냥 드세요. 독약이거나 마약이 아닌 이상은 그냥 먹으면 돼요. 저도 매일 심장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두고 언제까지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언제까지 먹고 고기를 언제까지 먹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숨 넘어갈 때까지 먹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약도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약 먹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양도 밥보다 훨씬 적고 먹는 시간도 적게 들잖아요. 입에 넣고 물 한 모금 꿀떡 삼키면 넘어가는데 굳이 그걸 갖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약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는 의사와 상담해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을 갖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